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면서 날씨가 확 추워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상 소환인 일요일에는 눈이 오는 지역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유엔이 올해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아 2025년을 양자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아직은 양자역학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양자기술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학 분야가 될 전망인데요. 을사년을 이끌 양자기술, 임늘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사각형, 스마트폰보다 작은 이 물체는 구글이 발표한 신형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단점이었던 오류 발생률을 이번 구글의 신형 양자 칩이 크게 줄여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서도 오류 없는 알고리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양자 중첩 현상을 활용해 복잡한 연산을 해냅니다. 또 변수가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 처리할 수 있어 인공지능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금융과 물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그런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이 되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약 개발 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해로 올해가 양자역학 100주년입니다. 이론의 영역에 머물던 양자역학은 실험 장비의 발전으로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기술이 점차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35km 떨어진 곳에서 양자 통신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양자과학 분야에서도 센서를 이용한 의료 영상, 진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을 활용하면 도청하지 못하거나 해킹 불가능한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양자 센싱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감지하지 못하는 정확도, 정밀도 등의 측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양자과학 기술. 세계 최신 기술들이 모이는 올해 CES에서도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등 양자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금속과는 다른 새로운 금속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방막의 두께가 줄어듦에 따라 비저항이 급격히 줄어드는 새로운 금속 물질인 비정질 중금속 나노 극초방막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금속 배선 물질로 사용되는 구리와 몰리브데넘, 루테늄 등의 물질은 특정 두께 이하에서 비저항이 급격히 증가해 반도체 소자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신물질은 별도의 고온 공정 없이도 기존 금속들과는 정반대 특성을 보여 현재의 반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트병과 테이크아웃 컵 등에 쓰이는 페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바이오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경북대 김경진 교수, CJ제일제당 등 공동 연구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사한 바이오 촉매들의 활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페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바이오 촉매 쿠브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찾아낸 촉매를 쿠브 M12로 개량했는데 쿠브 M12는 0.58g만으로 페트 플라스틱 1kg을 1시간 안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는 화학 촉매로 페트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거나 용매로 분해했는데 원료 오염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바이오 촉매는 페트에 선택적으로 반응해 환경 오염 문제가 거의 없고 재활용할 경우 소재 품질도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발효 생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 가공품을 만들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유해 곰팡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녹차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산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발효 생햄을 숙성하는 모습입니다. 짧게는 석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데 높은 습도 등으로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입니다. 문제는 한번 유해 곰팡이가 생기면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들어가는 제품의 양 아니면은 뭐 도축했을 때 뭐 그런 컨디션, 그다음에 이 작업장 공간의 환경, 그다음에 외부인으로부터 또 유입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변수를 다 차단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농진청 연구진은 유해 곰팡이 탓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막기 위해 한우와 과일 같은 국내 다양한 식품에서 유산균 100여 종을 분리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녹차에서 분리한 G2 유산균이 식중독 유발 세균과 유해 곰팡이 생장을 모두 억제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G2 유산균을 처리할 경우 발효육 제품 표면의 곰팡이가 눈에 띄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약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과거에는 곰팡이 유무에 따라 공간을 분리했던 육가공품을 한 공간에서 함께 숙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진청은 G2 유산균 특허를 출원하고 조만간 기술 이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안위는 삼성 서울병원이 어제 오후 9시경 선형 가속기를 이용해 환자 치료를 종료한 뒤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 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장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보내 사건의 상세 경위와 피폭 선량 평가 파악을 하고 원자력 안전법령 위반 여부 또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남부의 로켓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 조각이 떨어져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케냐 우주국 KSA는 지난달 30일 마쿠에니 카운티 무쿠쿠 마을에 지름 2.5m, 무게 500kg의 고리 모양 금속 물체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KSA는 이 물체가 로켓 발사체에서 분리된 고리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타버리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 캡슐 일부가 호주 남부의 한 양 농장에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엔 미국 플로리다의 주택에 우주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이 추락해 집주인이 항공우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6월에도 중국이 발사한 로켓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중국 남서부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설계와 승인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기록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정보로 음성 파일이 완성돼 경위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흙 속에 촘촘히 설치된 콘크리트 기둥에 육중한 상판까지 얹혀진 무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잠재적인 큰 위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2번이나 만든 데 대한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9년 착공한 최초 시설에 대해서는
발주와 시공, 승인 과정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콘크리트 상판을 얹은 2023년 개랑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발주,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인데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발주 당시 부러지기 쉬운 시설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문은 둔덕 위의 구조물일 뿐 콘크리트 둔덕 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공사 의견은 둔덕 위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안테나나 그 보이는 구조물에 대해서 부러지기 쉽게 만들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과업 지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증언하겠습니다. 로컬라이저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국토부는 8일까지 전국 공항의 항행시설 일제 점검에 들어가 다른 공항의 문제점도 잇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기록 장치의 음성 파일 작성이 예상보다 일찍 완료됐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복행과 동체 착륙 과정의 비밀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 같은데 문제는 속 시원한 공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CVR 협의는 그 사조위와 이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 장치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미국으로 보낼 방침인데 해독 작업에 우리 조사관도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할 거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에 전담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게시글 대응 전담 수사단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남경찰청에서 25명 규모로 운영되던 전담 수사팀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전국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수사팀에서는 참사 희생자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게시글, 영상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게시물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국가 애도기간이라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여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새초입니다. 어제는 큰 추위가 없었지만 오늘은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사년 첫 출근길. 새 출발의 희망을 말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 드리워진 마음들. 큰 추위 없는 날씨에도 마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날처럼 일터로 향하는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기가 힘듭니다. 작년에가 특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그런 다사다난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극복하시고 모두가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라서 산책 나왔는데요. 올해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은 영하 2.9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고 철원과 대관령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평년 대비 1, 2도가량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현재까지 기온이 좀 다소 따뜻한 그런 상황에서 대기 상부에서는 점차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기온이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서울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영하 5도로 낮아집니다.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일 일요일 온화한 남서풍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저녁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 내륙과 산지에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0도 안팎이라 비가 내리더라도 도로에 빙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지만 올해를 시작하는 산업계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가올 위기에 대한 우려와 대형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까지 더해져 시무식도 미뤄지거나 취소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쉼없이 수출입 물량이 오가는 인천 신항입니다. 작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K푸드 등의 선전에 힘입어 부두가 늘 컨테이너로 가득했지만 올해도 과연 성장폭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출 현장 동료차 방문한 산업부 장관은 최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히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서 360조 규모의 최대치의 무역 금융을 저희가 공급을 해서 올 한 해 다시 산업계와 함께 우리 산업 수출의 성장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해를 시작하는 기업 총수들도 임직원에게 하나같이 위기 돌파를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고 강조했고, SK 최태원 회장은 경영 내실 강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을 내걸었습니다. 또 롯데 신동빈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은 쇄신과 혁신을 꼽았고, 작년 이딴 화재로 곤욕을 치른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안전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1등 고객을 만족시키는 본업 경쟁력을 갖추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본업에 대해 경쟁력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삼성전자는 시무식을 취소했고, 현대자동차는 6일로 미루는 등 새해를 맞는 재개 분위기도 여느 해와는 달랐습니다. 글로벌 고물가와 고환율,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의 어깨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부터 녹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고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려도 세금 혜택을 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과 맞물린 고환율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갑을 안 열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정부는 상반기에 지난해에 비해 5% 이상 소비를 늘린 경우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만 소득공제율을 3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설 성수기인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30% 내리고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도 다시 추진합니다. 전기차도 기업이 할인할 경우 보조금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 4,400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면 할인 효과가 5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환급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내 관광은 소비의 주요 축입니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립니다. 소득 보강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장려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 경우에도 각각 월세 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소비 관련해서는 단순히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구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요. 저출산 추세 반전이라든가 고령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트럼프 취임과 맞물린 고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 급등은 석유 등 수입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고 한 달에서 석 달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해 새해 들어 발표된 미국의 첫 경제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월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 전보다 9천 건 감소한 21만 1,000건으로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발표된 첫 경제 지표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아 양호하다는 평가인데 미국 노동시장이 그만큼 탄탄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선 추가 인하폭과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이 무역 보복을 촉발해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는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광범위한 무역 전쟁의 위험이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증시의 하락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협상 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How the market reacts to tariffs, whether or not, they have an impact that could slow growth or create a stickier inflationary environment will be dependent on what's actually implemented. 미국은 물론 유럽 경제학자들도 트럼프의 정책이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을 부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 전까지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에 반대했던 미국 재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중국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5종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함께 올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습니다. 미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소비자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18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기아 EV6,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모델 3, 모델 X, 모델 Y와 함께 올해 IRA 혜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차종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소득과 차량 가격 제한 등에 따라 세 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 우리 돈으로 1,100만 원가량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해 보조금 대상 차종은 지난해보다 4개 줄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보조금 프로그램 폐기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의 집회는 늦은 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시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빨리 집행해서 이렇게 추운 거리에서 나와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저마다 구호가 담긴 손팻말과 깃발, 응원봉 등을 들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폭력을 유발하는 거야말로 대통령으로서의 결격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로 건너편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연일 관저 근처에서 집회가 이어진 건데 해가 지면서 대통령 지지자들은 붉은색 경광등을 켜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연신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집회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 관저 앞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월 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